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르그 섬입니다.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이제 이 페르시아만이라면 여기에 그 호르무스 해협이 여기 있으면 호르무스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쭉 타고 이란의 해안선을 타고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하르그 섬이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섬은 뭐 큰 섬은 아닌데요. 그 육지에서 한 20몇 킬로쯤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섬입니다. 왜냐하면 이란 해안들은 되게 진흙벌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수심이 얕아요. 그래서 웬만한 중대형 배들은 이란 육지 쪽으로 접안을 하기가 안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하르그 섬 인근은 수심도 깊고 진흙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란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는 석유는 이 석유 수송 파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육지에서 하르그 섬까지는 이 수중 파이프를 통해서 하르그 섬에 수십 개의 거대한 석유 저장 탱크가 있는 겁니다. 거기다 다 지금 모아놨습니다. 하르그 섬에 이란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원유는 하르그 섬에 지금 전부 다 저장되어 있어요. 그리고 대형 유조선들이 바로 이 하르그 섬에 딱 접안을 해가지고 그 석유를 유조선으로 옮겨 실은 다음에 호르무스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인도양 쪽으로 빠져나가서 곳곳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겁니다. 곳곳이라 말하기는 뭐하죠. 그 중에 80%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. 이란이 생산하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갑니다. 그런데 엊그제 미국이 이 하르그 섬을 때렸잖아요. 90곳을 폭격했다던가. 그런데 하르그 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르그 섬에는 군대가 주둔해 있고 뭐 군사 기지도 있고 미사일 기지도 있고 뭐 군사 시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군이 그 군사 시설만 폭격을 하고 석유 시설은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. 그 이제 어떻게 되느냐? 이게 이 하르그 섬이 뭐 이란의 왕관 보석이다. 그만큼 귀중하고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. 또 다른 표현들은 목줄이나 같다. 목숨줄이다 거기가. 그리고 여기에 뭔가 건드리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랑 똑같다. 하르그 섬의 그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 수십 곳에 있는 석유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석유 탱크가 불바다가 돼서 공중으로 검은 연기를 치솟게 되면은 그 순간부로 이란 경제는 절단난다. 이란 경제가 절단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너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? 에너지 물류 전문가들입니다. 만약 하르그 섬을 폭격하게 되면은 전 세계 원유가 영구히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는 거하고 똑같을 것이다. 당연히 세계 원유 값이 치솟을 것이다. 뭐 이란이 그래 배럴당 200달러 가는 거 한번 견뎌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란의 으름장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르그 섬의 석유 저장 탱크를 공격하는 순간 그걸 파괴해버리는 순간 원유 값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배럴당 200달러 갈 것이다.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.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란하고 하는 전쟁이 갑자기 세계 석유 소비자들하고 벌이는 전쟁처럼 한순간에 프레임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.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르그 섬을 공격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.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하르그 섬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사기지만 주로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. 이 참 여기서 억울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. 아랍에미리트는 네?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? 아니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눈을 기든
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눈을 깃는 거죠.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미국한테 얻어맞아 놓고 보복은 누구한테 하냐면 아랍에미리트한테 합니다. 바로 호르무스 해협에 딱 붙어있는 아랍에미리트. 여기에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탄도미사일 9발을 쏘고 드론을 33대를 발사했다는 겁니다. 그중에서도 푸자이라 항구. 여기를 또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그래요.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. 푸자이라 항구. 아까 뭐 준비해놨다고 그러시던데. 이게 이제 지금 보는 저겁니다.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. 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요. 미국이 제31 해병 원정대 2,500명을 중동에 파견한다. 강습 상륙함도 파견한다. 강습 상륙함, 상륙작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31 해병 원정대가 왜 중요하냐? 미국 해병 중에서 유일하게 이 31 해병 원정대가 유일하게 모든 전쟁이 있을 때 항상 최전방에 배치가 되는 부대입니다. 예컨대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.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한반도 유사시 이때도 저 북한 땅에 뭐 헬기를 타고 가든 강습 상륙함을 타고 가든 북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북한 내륙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맡는 가장 먼저 투입되는 신속 기동 부대가 바로 제31 해병 원정대입니다. 이 31 해병 원정대는 어디에 있느냐?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헨슨 기지에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움직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. 2,500명이. 이건 뭐냐? 어쩌면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뜻이다.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 뭐 쿠르드족이 뭐 넘어왔다, 뭐 쫓겨났다,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최정예 부대인 제31 해병 원정대가 드디어 지상전 하르그섬이 될지 아니면 헤르무스 해협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대의 이란 땅을 점령을 하든지 수도 테헤란은 아닐 겁니다. 아마. 어쩌면 두 곳 중에 하나일 것이다. 하르그섬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스 해협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일대 이란 땅 반경 50km 일대 뭐 이런 식으로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. 이러한 것들은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. 해병 2,500명이 중동에 이미 가 있는 미군 5만 명에 합류를 할 예정이다.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왕에 5만 명이 있는데 2,500명 간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야?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왜? 해병 원정대 제31 해병 원정대는 그 움직이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최정예 부대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도 가장 먼저 투입이 돼가지고 북한 내륙에서 주요 시설 타격 임무를 받는 부대가 바로 이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뉴욕타임스도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뤘고 우리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. 앞으로 한 주 동안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. 그리고 이란의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 56살입니까? 57살입니까? 아무튼 그 사람 지금 이 신체적으로 제1차 폭격 때 뭔가 크게 이 부상을 입은 것 아니냐, 얼굴이 어디 부상을 입은 것 아니냐, 그래서 지금 이 영상으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,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에게
현상금 내걸었습니다. 1천만 달러. 1천만 달러 현상금 사나이. 1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쯤 됩니다.